체육은 호! 안녕 여러분, 호우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무산소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산소적 대사 과정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ATP PC 시스템 인원질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죠? 우리 세포질, 근육세포 안에 세포질에 있었던 포스포크레아틴을 통해서 ATP를 쓰고 남아서 생긴 ATP를 붙여주면서 ATP를 만들고 ATP를 다시 쓰면서 운동을 하고 남은 ATP를 또 붙여서 ATP를 만들고 또 ATP를 또 분해해서 운동을 하는 우리가 근육세포의 세포질 안에 가지고 있는 포스포크레아틴을 통해서 바로 보충해주면서 ATP를 생성하는 그런 방식의 에너지 생성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의 특징은 아주 빠르게 ATP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시간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운동에서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 대사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0m 달리기, 서전트 점프, 멀리뛰기 이런 운동을 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자,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오랫동안 생성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산소적 해당 과정. 여기서 해당 무슨 말이라고 했죠? 그렇죠.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어떻게? 무산소적으로 산소의 도움 없이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근육에 피로감을 주는 노폐물 같은 물질인 젖산이 생성돼서 젖산 과정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TP PC 시스템보다는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그리고 조금 더 운동을 지속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엄청 효율적인 운동 ATP 생성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주로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종목은 800m 달리기, 1600m 달리기, 400m 수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탄수화물 분자들을 잘게 쪼개는 과정에서 ATP를 생성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이것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이라고 써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과 관련된 그런 에너지 생성 과정입니다. 이것은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고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드디어 수업 주제인 유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유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유산소적 해당 과정입니다. 자, 아까 무산소적으로 해당하는 과정이 있고 유산소적으로 해당하는 과정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산소의 유무입니다. 자, 우리 근육세포 속에 산소를 O2라고 부르죠. 기호로. O2가 높을 때 농도가 이미 높아졌어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혈액에 산소가 공급이 돼서 필요한 근육까지 충분히 유입돼서 근육세포의 산소 농도가 매우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세포질 안에 있는 탄수화물들은 아까 바로 ATP를 만드는 과정도 있지만 여기서 나온 물질을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거치면서 ATP를 더 많이 생성합니다. 엄청 많이 생성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생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산소가 근육세포 속에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하는 100m 달리기나 800m, 400m 달리기를 할 때는 이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공급이 거의 시작도 되기 전에 끝나는 종목들이에요. 하지만 3km 달리기 이상, 3000m 수영 이상, 마라톤 같은 대표적인 게 마라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그냥 등하교를 하고 수업을 듣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쉬는 시간에 돌아다니고 하는 일상적인 생활은 운동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엄청 짧은 시간 안에 많은 ATP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유산소적 해당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유산소적 해당 과정에는 우리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지방을 사용합니다. 자, 지방을 사용해요. 아까 무산소적으로 탄수화물 분해할 때 무산소적인 해당 과정, 예를 들면 800m, 400m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적으로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때는 지방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한 무산소적으로 해당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을 사용해서 이 중간 물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까 말했던 이 중간 물질에 지방으로도 이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을 계속해서 화학적으로 어떤 전기적인 작용과 함께 더불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ATP가 쏟아져 나옵니다. ATP가 여기서 쏟아져 나오고 여기서 쏟아져 나오고 여기서 쏟아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ATP가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이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세포질 수준이 아니고 우리 아까 근육세포에서 또 다른 공간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유산소적인 해당 과정을 알게 됐으면 여러분들은 답이 나왔죠. 우리 첫 번째 수업할 때 두 가지 질문했었죠. 첫 질문 뭐였어요? 고강도 운동 15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저중강도 운동을 30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것에 있어서? 그렇죠. 다이어트에 있어서. 자, 다이어트에 있어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15분으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15분 고강도 운동하면은 무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인원질 과정과 무산소적인 해당 과정과 유산소적인 해당 과정 중에 어떤 시스템을 주로 이용해서 ATP를 생성을 할까요? 자, 그렇죠. 고강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고강도 운동이고 단시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ATP PC 시스템과 무산소적인 해당 과정, 젖산이 생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에너지를 공급하겠죠. 이거는 어떤 어떤 영양소를 사용해서 ATP를 생성한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탄수화물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그냥 탄수화물을 가지고 쓰는 거는 먹은 거를 소화시키는 정도의 수준은 되겠지만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데, 체지방량을 줄이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체지방량 감소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분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 의해서만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답 나왔죠? 유산소적으로 저중강도 운동이라는 것은 강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30분 동안 지속하면 시간도 길죠. 그때는 유산소적인 해당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ATP를 생성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영양소가 쓰인다고 했죠? 그렇죠. 탄수화물과 지방이 같이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우리가 남으면은 지방으로 저장된다고 했죠. 그런 탄수화물도 없애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방도 없애고, 많은 양의 ATP를 생성해서 오랫동안 운동도 지속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저강도에서 중강도의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해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오래 걷기, 그 다음에 조깅 정도의 힘들지 않은 조깅 정도의 스피드로 운동장을 오래 달리기. 자, 이런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바로 결정적으로 위에 지방을 사용하는 에너지 대사 시스템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우리가 운동 전에 이온 음료를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 물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이 운동 전에 이온 음료를 많이 먹으면 이온 음료는 당입니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의 농도가 매우 올라가죠. 자, 이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지방을 분해해서 유산소적으로 해당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을 가지고 이 중간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의 농도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이런 작용들이 매우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대신 물을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당의 변화가 크게 없죠. 혈당의 변화가 크게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지방도 적극적으로 분해해서 탄수화물과 함께 이 과정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는 많은 양의 ATP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이온 음료보다는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운동을 하고, 운동 전에 특히 당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이온 음료를 피하고, 또 운동의 방법에 있어서도 엄청 힘들게 짧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운동량을 가지고 오랫동안 최소 30분 이상 운동을 지속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겠죠? 자, 이상 짧게 유산소적인 그리고 무산소적인 대사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는데 특히 다이어트 관심 많은 학생들 안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체육은 호!